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항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항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에 있는 무언가를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그 사각형이 표시되면서 영상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연기가 나죠. 네, 이 장소는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나왔는데요. 일단 여기만 찾으면요. 수직, 나무. 네, 이 장소는 미콜라이프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항구인데요. 거기에 있는 배들 다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곡물 운반선 딱 나오죠. 예, 이것도 여기도 이제 곡물 운반선. 예, 그렇죠.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또 세 번째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곡물 운반선입니다. 그래서 이 곡물 운반선을 러시아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우크라이나 측이 여기에 있는 곡물 운반선과 그 다음에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러시아가 보복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네.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에 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이 미콜라이프에 있는 항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미 지역으로 가면 최근 24시간 변화를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의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장소 파란 거 보이고 있고 쿠피안스크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리만 지역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콘스탄티노프카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포크롭스크 부근에 최근 24시간 러시아가 진출한 빨간색 보이고 있고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방면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굴리아이폴레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 지역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니콜라예프 향해서 하역 작업 중이던 건화물선 4척을 공격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우크라이나 군수품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오데사 지역의 유진이 항구와 오데사 항구 자체에 대한 추가 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연료 및 윤활유 탱크가 오데사에 항에서 고정밀 공대지 무기에 비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정밀 공대지 무기 잘 기억해 두세요. 비공식적인 보도에 따르면 반데롤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데롤 미사일이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8일부터 최초로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검색해 보니까 반데롤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5월 28일 날 최초로 나와요. 기사가. 반데롤 미사일은 제가 보니까 드론에서 발사할 수 있게 만든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테스트도 하겠죠. 예, 실전 테스트. 작년 5월 28일입니다. 저는 올해인 줄 알았는데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에이왁스 같은 거 소형 드론에도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헬기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기 경보 레이더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답니다. 네, 이 영상은 얼마 전에 키예프 주변에 있던 벚꽃나무 마을에서 그 폭발했죠. 탄약고 같은 게 폭발해갖고 민가 이렇게 여러 군데 다치고 그런 거 파괴된 거 그 영상입니다. 그 위치는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있는 여기 영상에 나온 데는 여기거든요. 이 창고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주변에 있는 민가로 이제 불똥이 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제 CCTV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막 빨갛게 달군 쇠도 떨어졌어. 헐, 대박! 새로 공개된 당시의 사진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이 붙어갖고 불이 타다가 이제 갑자기 2차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스멀스멀 불이 붙어 있다가 갑자기 점점 불이 굴꽃이 커지면서 꽝 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검찰 비슈네보의 폭발 당시 집석탄과 열화 우라늄탄이 주거지에서 불과 18km 떨어진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밝혀 그러니까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자 체포됐고요. 이 장소를 보시면 휘어있는 고속도로인데 중앙 분리대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입간판
예, 상업용 간판이 있죠. 바로 이 장소 정확히 예, 상업용 간판 2개 있고 여기를 이렇게 오는 예, 차량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요. 네. 그래서 이 장소는 어디냐면은 또 여기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프카, 드루지코프카, 그 다음에 크라마토르스크하고 드루지코프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있어요. 드론으로. 예. 여기서부터면 33km, 여기서부터면 한 20km 정도 돼요. 길이가. 그러니까는 40km 정도 날아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65km짜리 광섬유 실타래를 봤어요. 그 파는 거, 테무나 알리 같은 데서 파는 거. 그러니까 40km 정도는 충분히 여기서 이제 광섬유 드론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 장소는 여기 크라마토르스크하고 드루즈코프카 사이에 있는 이 고속도로입니다. 네.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전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 측 주장에 따르면 테무에서 산 바람 이렇게 푹 넣어서 만드는 모형이라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의 또 다른 성공이며 러시아군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루간스크 근처 어딘가에서 또 다른 공기 주입식 토르2 모형 미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미끼들은 정말 그럴듯하지만 베레모가디슈 홍보팀의 영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그 미사일을 쐈답니다. 예, 그래갖고 큰일 날 뻔했답니다. 우크라이나 FP1, FP2 드론 한 대가 국경 검무소를 통과하던 중 격추되는 매우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드론 조종사는 기체가 격추될 위기에 처하자 이륙전 장착해두었던 비유도 로켓을 사용해 자폭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에 이러한 무기를 장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로켓은 공격 대상뿐 아니라 필요시 기동 화력팀까지 공격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납소가스 시설을 러시아가 공격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어마어마하게 전사자가 많이 나서 공동묘지가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던 호주 군인이 러시아군에 의해 전사했습니다. 리스모 출신인 그의 부모는 아들을 매장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호주군을 떠나기 전 샘 페트라치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켰고 그 후 자신도 그 나라에 매료되었습니다. 제가 볼 땐 어저께 500명인가 시체에 반환했잖아요. 아마 그 중에 한 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크라이나 방송인데요. 스카브에바 우크라이나 동원 실패에 대해 언론인 셰브첸코는 BBC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선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조국을 위해 전선에 나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리비우 사람들은 그저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죽거나 불구가 되었습니다. 키예프에서는 휠체어에 앉아있거나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모든 마을에는 새로 파놓은 무덤과 우크라이나 국기가 꽂힌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현실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소수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콜롬비아와 파라과이 출신의 용병들 외에도 수많은 브라질과 남미 용병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싸우고 있는데 그 언어 때문에 언어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그 스페인어 그쪽 사람들 쓰는 언어를 우크라이나 또 지휘관이 모른대요. 지휘관은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병사가 또 그쪽 중남미 사람이래요. 예, 폴란드 이거는 우크라이나 영상인데 또 우크라이나 영상 틀어놓고 폴란드가 러시아에서 강제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예, 러시아 정보 채널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영상은 안 나왔지만. 예, 2019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무렵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을 미리 계획한 듯한 문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 텔레그램에서 링크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1993년 11월 조지 소로스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하여 나토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는데 그 글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동유럽의 인력과 나토의 기술력이 결합되면 나토 회원국의 전사자 발생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나토의 군사력 잠재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의 행동의지에 대한 주요 제약 요인입니다. 벌써 1993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2022년도에 발생했잖아요. 지금 이 사태가. 와, 그럼 얼마야? 우크라이나 사기꾼들이 카자흐스탄에서 테러 공격을 저질렀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들을 속여갖고 은행에 케이크를 가져와 폭발시키도록 했답니다. 케이크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폭탄을 넣었나 봅니다. 근데 그걸 또 테러했답니다. 뭐 좀 길어갖고요. 터질 때까지 보기는 그렇죠. 예, 러시아 측 정보 채널에서도 우크라이나 사기전화 보이스피싱단들이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이런 국가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있답니다. 그쪽에는 이런 수법이 새로운 수법이라 잘 속는데요. 영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영국군을 에스토니아에 배치할 것이라고 또 발트 3국 거기 말하는 거죠. 여기 러시아 인구 20%, 여기 25%, 여기는 5%. 우크라이나 위기 어려운 순간에 젤렌스키는 영웅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어려운 순간들이 종종 그의 어리석은 결정들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독립 언론 편집장 비탈리 시호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논평했다. 이거 뭐냐면 국방장관 자른다니까 시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그 국방장관 배후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배후가 있는 것 같아요. 국방장관 잘리는 사람.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 겸 전 부총리는 실리콘밸리 기술기업 및 미국 정부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국통으로 불립니다. 와, 이 사람이 페도로프 이 사람이 국방장관을 한 일이 뭐냐면은 드론 전력으로 막 공격하는데 그럼 드론에다 돈을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드론을 어디 거를 미국제를 갖다 많이 썼나 봐요. 그러면 리베이트가 어디로 꽂히겠어요? 예? 국방장관 주머니로 꽂히겠어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실세 주머니에 꽂히겠어요? 뻔하잖아요. 미국 업체에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한테 시켜갖고 니네 물건 사라고 했으니까 돈은 내 통장에 꽂아라 이렇게 했겠죠. 리베이트를.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일대 경영대학원. 갑자기 예일대 하니까 그게 생각나. 영화 굿 셰퍼드에서 이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 예일대학 출신인데 여기서 그걸 했거든요. 스컬앤본즈. 이게 뭐냐면 스컬앤본즈 그 예일대에 그 있어요. 학생들 비밀 결사 오컬트 같은 거. 근데 이걸 딱 보고 생각난 게 뭐냐? 해적 깃발, 영국 사략선 해적 깃발이 생각난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지? 스컬앤본즈하고 해적 깃발이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근데 이거 영국 사략선. 영국이 뭐예요? 오컬트 원조잖아요. 1,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래갖고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이 오컬트는 영국 오컬트는 정치인들이 고위 엘리트들이 좋아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각국 엘리트들이 다 그 교리를 좋아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해리포터 같은 그런 건데 그 교리가 어떤 거냐면은 그 해리포터처럼 특수한 순수한 혈통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사람만 배울 수 있는 마법의 비법 뭐 대충 이런 선택된 뭔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또 임혁필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 봉숭아 학당에서 순수한 혈통 루이 윌리엄스 루이비통 5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도로프는 미국통이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은 미국 예일대 출신이고 아마 스컬앤본즈 소속일지도 몰라요. 예일대 그 오컬트 집단. 예, 아버지 무시하고 같은 과일지도 몰라요. 예, 라인이 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백이 빵빵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여파가 너무 커요. 예, 연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면 이렇게까지 길게 뉴스가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화이트 엔젤스라는 조직이 있는데 최전방에서 피난민들 아이들을 뺏어갖고 인신매매한답니다. 러시아 이 아프리카에서도 러시아군이 게라늄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상원의 끔찍한 대러시아 제재 법안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죽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추진하던 그 법안을 또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익을 보지 않았는데? 예? 이 사람이 죽어서 이익을 본 자는 트럼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곤란해졌잖아. 트럼프 싫어하던 법안인데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걸 거절하기가 곤란해졌다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용의자 선상에서 저는 빼고 싶습니다. 만약에 자연사가 아니라면 블루멘타 상원 의원의 지역의 제재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00%를 100%로 줄이고 그 다음에 디테일에다가 악마를 잔뜩 박아갖고 트럼프가 꼼짝 못할 법안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답니다. 러시아에서 징병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니까 징병제가 자꾸 땡기죠. 네. 예, 러시아에도 돈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이제 누가 관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관두시오. 책임을 지고 이런 거. 네, 이란하고 이 미국하고 계속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확한 거는 폭탄 터지는 것만 봐갖고는 알 수가 없죠. 예, 미국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서로 뭘 격추했네, 뭐 공격을 했네. 근데 미군이 다쳤대요. 요르단에다가 공격을 했는데 CBS가 발표했답니다. 그런데 요르단에 있던 미군 부대에 있던 미군이 다쳤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전에는 이런 종류의 전쟁이 나면 테헤란을 집중 공격했었는데 지금은 테헤란에 대한 공격이 없답니다. 왜일까요? 이란 서부 중부 동부 지역 대부분 공격 목표가 되지 않고 남쪽 해안선만 공격하고 있답니다. 왜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MQ9 막 이런 거 격추해버리고 그렇거든요. 그 정도의 그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산이라 안 좋다 막 이런 소문이 있지만 한국은 야 중국산 안 좋다. 적을 과소평가하는 건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정확히 알아야지. 중국제가 좋아서 MQ9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무조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믿어야 돼? 그래서 MQ9 리퍼 떨어졌다는 그게 소식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잔해가 발견되었다는 것도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후달리는 거죠. 들어가기. 미국이 샤헤드 계란 드론 복사해서 만든 거 바다에 떨어져 갖고 이란 어부들이 그거를 밧줄로 감아 갖고 또 땡기고 있답니다. 저 멀리에서 오고 있답니다. 여기 밧줄로. 쿠르드족. 쿠르드족이 또 이란을 공격할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이란이 공격하고 있답니다. 이런 것도 다 쿠르드족 관련된 거고요. 또 공습도 하고 있고요. 이란이 인도양에서 미군 함선을 공격했답니다. 이건 뭐 썬더볼트 작전이라는 건데 미국의 군수 보급선을 일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란이 공격한 배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심각한 위기 직면.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 날카로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2주 넘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백악관 역시 회담 주선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네타냐후 총리가 F-35 전투기 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터키의 간섭에 격분했다. 아닌데? 이거 이스라엘 아니야? 거봐. 이 번역 잘못했네. 그냥 이렇게 터키라는 글자가 없잖아. 벤스 부통령은 네타냐후 내각이 이란 전략을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를 30억 달러 삭감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몰빵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중간에 끼어갖고 돈을 분산시키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유가는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이란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우디가 예멘의 공항을 공격했는데 폭탄 맞은 자리 바로 아스팔트 딱 포장했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미 해군 중부사령부의 이오지마함 근접 사진을 공개하며 위협을 가했다. 테러리스트 미군의 움직임과 장비는 이란 해군의 감시하에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해역에서 센트콤 해군에 대한 작전 개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두고 보라. 경고하는 거 보니까 후달리긴 후달리나 봐요. 경고만으로 또 물러가길 바라는 그 이란 혁명수비대의 약한 모습. 그냥 경고 없이 바로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후달리는 거예요. 네, 미국이 일본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이제 배치했다고 합니다.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어떻게 중국이랑 싸움 시켜갖고 주변에 불똥 튕겨갖고 공장지대 싹 다 뽀개고 미국 물건만 팔아먹고 그런 가설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설이에요.